치매에 걸리는 사람의 공통 특징. 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치매에 걸릴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특징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TV를 3시간 이상 보는 사람과 30분만 보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 차이가 무려 2.8배나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88%가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기 평균 8년 전부터 이미 특별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것만은 꼭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충격적인 공통점, 말이 줄어든다. 202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치매 환자들의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기 7년 전부터 이미 언어 패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오늘 날씨가 정말 상쾌하고 맑네요 라고 표현하던 분이 날씨 좋네요 라고 간단히 말하게 됩니다. 둘째, 복잡한 문장을 피하게 됩니다. 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라는 문장을 어제 시장 갔다가 친구 만났어요로 축약해서 말하게 되죠. 셋째, 이름이나 고유명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사람, 그것, 저기 같은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언어 분석 AI로 5,000명의 일상,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런 언어 패턴, 변화만으로도 치매 발병을 85%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뇌의 위축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IBM 연구소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편지글과 일기를 20년간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치매 초기 환자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일반인보다 3배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좋다라는 단어를 한 문단에 5번 이상 사용하거나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거죠. 이는 뇌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 맛있다를 표현할 때는 맛있다, 맛나다, 맛깔나다, 별미다, 일품이다 등 다양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환자들은 맛있다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언어 능력의 변화는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연결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서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활동을 지속하면 언어 능력에 퇴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이 타이핑보다 뇌 활성화에 2배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공통점, 뇌의 청소부가 게을러진다. MIT 뇌신경연구소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뇌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청소부는 언제 일할까요? 바로 우리가 잠들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세포들이 20% 정도 줄어들면서 그 사이사이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거리에 물차가 와서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7시간 이상 깊게 잠을 자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0% 낮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3번 이상 깨어난다. 새벽 5시 이전에 잠에서 깬다. 낮잠을 2시간 이상 자거나 아예 안 잔다. 이런 패턴이 5년 이상 지속되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의학과에서 실시한 더 자세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치매 환자들의 수면 뇌파를 분석해보니 깊은 잠의 단계인 델타파 수면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전체 수면 시간의 25%가 델타파 수면인데 치매 환자들은 10% 미만이었어요. 이 델타파 수면이 바로 뇌의 청소 시간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가 기억력 저하보다 평균 5년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독성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셋째,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넷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8시간 이상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공통점, 사회적 관계가 단조로워진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12년간 65세 이상 8,000명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해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화를 겪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20대 때는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었다면 70대에는 20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하지만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관계의 폭도 줄어들고
깊이도 얕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둘째, 기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요즘 다들 바쁘잖아. 나가는 게 귀찮아 같은 이유로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셋째,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수동적이 됩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화제를 꺼내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게 됩니다. UCLA 뇌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 영역이 활발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기억과 인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뇌의 회백질, 부피가 연간 0.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뇌 부피 감소율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정말 유명한 연구입니다. 80년 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뛰어났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명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5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치매 초기 환자들은 이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등산 친구,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바둑 친구처럼 말이에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셋째,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에 특별한 자극을 주어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치매와 신체의 균형 감각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7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한 발로 15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귀 안쪽 전정기관의 균형 정보, 발바닥과 관절에서 오는 감각 정보,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뇌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치매가 시작되면 뇌에서 이런 정보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쉽게 했던 동작들이 어려워지죠.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들이 가장 먼저 어려워하는 동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 잡기, 욕실에서 비누를 짚다가 중심을 잃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흔들릴 때 균형 잡기,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비틀거리기. 더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들의 보행 패턴을 분석해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보폭이 불규칙해집니다.
때로는 큰 걸음으로, 때로는 작은 걸음으로 걷게 되죠. 둘째,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커집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는 거예요. 셋째, 방향 전환을 할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급하게 돌아설 때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 감각의 문제는 뇌의 손해와 기저핵, 부위의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협조 운동을 담당하고, 기저핵은 자동적인 운동 패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균형 운동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씩 균형 운동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넘어짐, 사고가 6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째,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이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연습이 됩니다. 셋째, 일직선 위를 걷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한 발씩 일직선 위에 놓고 걸어보세요. 넷째,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운동들은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함께 기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공통점, 취미와 관심사가 사라진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평생 즐겨왔던 취미 활동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40년간 바둑을 두어왔던 분이 요즘 바둑이 재미없어졌어라고 말하며 바둑을 그만두게 됩니다. 30년간 꽃을 기르던 분이 꽃 키우는 게 너무 번거로워라며 화분을 모두 처분해버리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흥미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취미 활동을 포기하는 순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복잡한 인지 활동부터 포기 체스, 바둑, 독서 등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 바느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사회적 활동 동호회, 모임 참여 등 단순한 일상 활동 산책, TV 시청 등 캐나다 맥길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복잡한 활동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죠. 흥미롭게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복잡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취미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복잡한 퍼즐 맞추기, 체스나 바둑 두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창작 활동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악보를 읽는 시각적 정보 처리,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위한 운동 조절, 음악적 감정 표현을 위한 감성적 처리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실시한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할 때 뇌의 신경, 연결망이 더욱 조밀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도시에 도로가 많아질수록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처럼 뇌의 신경 연결이 많아질수록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그룹이 기존 취미만 계속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향상이 30% 더 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 식습관이 단조로워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3,5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먹는 음식의 종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음식을 먹던 분이 대여섯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먹게 되는 거죠. 둘째,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먹어라고 말하며 익숙한 음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셋째, 음식의 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짜거나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되고 미묘한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뇌의 미각 중추와 후각 중추의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이 일반인보다 3배 높게 발견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미각 후각 기능 저하가 기억력 문제보다 평균 2년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기 시작하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8%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중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뇌 건강 지수가 확연히 높았어요.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를 주 2회 이상 드세요. 둘째,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넷째, 녹색 잎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시간 개념이 흐려진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들은 시간 개념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약속 시간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를 오전 2시로 착각하거나 화요일 약속을 수요일로 기억하죠. 둘째, 계절 감각이 무뎌집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거나 한겨울에 여름옷을 고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하루 일과 순서가 뒤바뀝니다. 저녁에 아침밥을 먹으려 하거나 밤에 외출하려고 하죠. MIT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전전두엽은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데 이 둘의 소통이 약해지면 시간 개념이 흐려지는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시간 개념의 혼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계획 세우기 어려움, 내일, 다음 주, 과거 사건들의 시간 순서 혼동,
현재 시각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움, 계절과 날짜, 개념 혼란. 독일 튜빙겐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시간 인지 테스트에 따르면 이런 증상들만으로도 치매 초기 진단의 정확도를 8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신문을 읽고 오후 3시에 산책을 하는 식으로요. 둘째, 달력과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어두세요. 그리고 매일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면 시간 개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뇌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평균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사회적 활동 참여, 새로운 취미 배우기, 다양한 음식 섭취, 시간 개념 유지하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과 일치하죠. 더 중요한 것은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뇌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런던 지리를 익히면서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20%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책을 10분 읽기, 친구와 전화로 안부 묻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좋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수다방이었습니다.